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그런 비방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비했었는데 암 투병설부터 해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잇몸이 주저앉았다라는 둥, 거동을 못하신다, 심지어는 신장이 다 망가져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라는 둥, 이런 음해성 공작들을 해왔었는데요. 24일 이 정상적인 애국 시민들의 우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5년 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시고 말씀 또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아직까지도 이 댓글에 헛소리를 해대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박 대통령이 아니다, 짝퉁이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정상이 아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거의 이쯤 되면요, 미친 수준이 아니라 간첩 수준의 댓글들을 달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요, 이거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댓글이에요. 이런 악의적이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 같은 댓글 정도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강건한 모습과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도 가세현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대구 달성 사저 구입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논란 정도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원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이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공작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더라도 말이 전혀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공작이고요. 일단 이 문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유형화라는 작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 국민들의 인식을 매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유형화라는 작자가 대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출마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죠. 하지만 지금 자신의 어떤 입지, 그런 것들이 어떤지를 알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를 알는지 모르는지 내가 되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안 좋게 낙인 찍혀버린 이 친박 끌어안기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루빨리 박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거처럼 또 이렇게 또다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는 이런 좋지 않은 악습이 다시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악습이 되지 않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요, 간단한 대국민 상대로 인사말을 건넨 후 곧바로 현충원을 방문하여 친부이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드린 후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많은 국민들의 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소주병 테러도 있고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구 달성군에서의 모습을 곰곰이 회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수십 명의 자칭 친박 인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취향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아니죠, 거의 다가 탄핵 때 이자들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빵시기만큼 탄핵 무효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심 우려했던 것이,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원 후 이런 사람들과 환한 웃음으로 악수라도 하셨다면 아마도 매우 큰 실망을 했었을 것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유영아와 유유히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매우 잘하신 거라고 주제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봐오셨듯이 24일 삼성 서울병원 상황을 보셨겠지만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웃으시면서 환하게 자신을 맞이하러 온 그런 인사들을 향해 환한 웃음과 약간의 미소? 악수 정도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친박 인사라고 불리우는 인사들과의 거리가 불과 10여 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았지만 눈길조차 고개 한번 돌리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차를 타셨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미 어떠한 중대한 판단을 결정하시고 나오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좌파들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난 인사로서 일만의 미안한 감도 조금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현충원으로 떠나셨다는 겁니다. 또한 간단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시더라도 전혀 이 사람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든지 이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고요. 자신을 치료해 주신 삼성 서울병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등의 매우 짧은 메시지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 사저에서의 메시지를 보시더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매우 강력한 향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셨을 뿐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 조금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캐치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즌2의 정치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달성군 사저 앞에서의 메시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다.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변절한 또는 무능력한 인간들하고 다시 함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과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딱 차에 타신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것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자, 되려 자신을 위해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한 유튜버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겨주시는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의적인 언론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재 모든 언론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의중이 없어요. 또 다른 제3자의 인물이 나와서 그랬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지금 기사들 쏟아져 나온 걸 보시면 조원진, 유영아 등의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수백 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박만을 챙기는 것 같은 매우 좋지 않은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점은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 할 듯 하고요. 그 기사 내용이 맞다, 아니다, 이런 되게 간단한 메시지 말입니다. 자, 24일 메시지의 핵심이 조원진, 유영아, 강용석 등을 새로운 인재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갖고 제대로 팩트를 짚어주셔야 국민들이 앞으로 오해하지 않고 또 이렇게 4분 5열 분열되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차일피일 시간만 만약에 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사람들이 또 탄핵 주범 언론사들과 저런 식의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을 쏟아낸다면요, 보수의 미래는 정말 불을 보듯 자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사들의 제목만 보시더라도요, 유영아와 조원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처럼 대국민을 상대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달성 사저 앞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6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친박 챙기기를 하고 있다, 또는 조원진, 유영아, 강용석 등을 시즌2의 정치를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짚어주셔야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고 판단하시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제3자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면 이거 매우 보수 진영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도 탄핵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 한 60-7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또다시 자신의 측근들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 뭐 이딴 식의 결론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재 기사들만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은 앞으로 조원진, 유영하, 강용석 같은 사람이 주축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객관적인 상황만 보시더라도 항상 박근혜 대통령의 메신저 최측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유영하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시장에 나간다고 지금 이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박근혜 8일 하고 앉아있어요. 자, 국민이 부르면 간다? 누가 불렀는데? 어떤 국민이 불렀는데 너를? 네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박근혜 대통령 그냥 측근에서 알짱알짱 거리니까 이름 석자 정도만 아는 거죠. 본질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경기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유영하는 내리 3번이나 낙선한 작자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다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뉘앙스들을 막 풍기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두 눈과 귀가 있으면 들어보시고 보십시오. 이거는 이준석 같은 작자하고 클래스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유영하는 윤석열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 같아요. 좀 몰랐는데 자신의 입으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선배와 친하고,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변호인인데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선배라고 하면서 윤석열 선배와 친하고 술도 많이 먹었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본인이 탄핵 정국 때 아무리 윤석열과 친분이 두텁다 해도 이자는 연세대 출신이에요. 윤석열은 서울대 출신이고, 아무튼 윤석열과 친분이 두텁다 해도 지금까지도 윤석열 선배님 이러면서 각종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보수 애국 시민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 좋다고 에헤라 티야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이런 자가 뭔 놈의 변호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실 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 구속을 시킨 자를, 그런 사람을 상대로 변호를 했던 인간, 이 유영하, 지금까지도 이제 변호할 게 없으니까 다 판결에 무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호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변인처럼 하고 앉아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악용해서 대구시장을 나간다? 자, 이제는 4.15 총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계셨을 때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야비한 짓거리를 했었습니까? 결국에는 공천을 못 받았죠. 아무튼 제가 그때도 이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자 이상하다, 근데 지금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요. 아무튼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해보더라도 유영하와 윤석열의 관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 그 결과는요, 탄핵의 진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의 이 초딩 수준의 조작 날조로 탄핵이 되셨는데, 이따위 것도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탄핵 구속이 됐는데 이런 짓거리 해놓고 지금 무슨 낯짝으로 박 대통령 옆에 끝까지 그냥 매미처럼 들러붙어갖고 저러고 앉아있는지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잖아 할 것이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의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추측성 보도, 추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몫이지. 네가 그런 추측을 하게끔, 오해를 하게끔 원인 제공을 한 게 유영하 아닙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겁니다. 나머지 악의적인 기사들은 추후에 박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틀린 해석을 하시겠지만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이는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 함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못 이뤘던 것을 무능력한 전 참모들과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또한 그동안 굳건하게 보수의 프라이드를 지키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런 분들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 같고요. 추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기다려지고 기대해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온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